1969년 7월 전 세계가 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역사적 순간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50년 전 로켓조차 제대로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이미 달 탐사의 모든 청사진을 완성했던 한 과학자 말입니다. 그는 전쟁터 참호 속에서 우주를 꿈꿨습니다. 굶주림과 죽음이 일상이던 그곳에서 인류가 달에 도달하는 방법을 계산했죠. 신분을 위조해야 살 수 있었고 강제 수용소를 전전하다 전쟁터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아이디어는 살아남아 인류를 달까지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아폴로 계획의 진짜 설계자 유리 콘드라튜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97년 6월 우크라이나 폴타바에서 알렉산드르 샤르게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 교사였죠. 어린 알렉산드르는 수학과 물리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5살 때 어머니가 비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황제에 반대하는 정치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였죠. 당시 러시아 제국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 일하며 착취당했고 빈부격차는 극심했습니다. 황제의 전제 정치에 맞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섰죠. 알렉산드르의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감금됐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3세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소녀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물리학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독학한 끝에 그는 러시아 최고의 공학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입학 2달 만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17세의 알렉산드르는 장교로 전선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이 소녀는 달 탐사를 구상했습니다. 로켓을 지구에서 발사해 달 궤도에 도착하면 사령선은 궤도에 남고 착륙선만 달에 내립니다. 임무 후 착륙선은 다시 이륙해 사령선과 도킹하고 함께 지구로 귀환하는 방식이었죠. 믿기시나요? 이게 바로 50년 후 아폴로 11호가 사용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1917년 당시 로켓은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비교해보면 V2 로켓은 1944년에야 등장했고 최초 인공위성은 1957년, 유인 우주비행은 1961년이었습니다. 전쟁은 러시아 제국을 파괴했습니다. 1917년 혁명으로 제국이 무너지고 소련이 탄생했죠. 새 정부는 귀환 군인들을 잠재적 반혁명 세력으로 의심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제국군 장교였고 어머니는 볼셰비키 반대파였습니다. 완벽한 표적이었죠. 직업을 구할 수 없었던 그는 폴란드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붙잡혔죠. 당시 그는 뼈만 남아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국경 수비대는 어차피 곧 죽을 거라 판단하고 풀어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를 한 이웃 부인이 간호해줬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후 그는 3년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났을 때는 유리 콘드라튜크라는 새 이름을 사용했죠. 죽은 사람의 신분을 훔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신분 세탁 후 그는 전쟁 중 쓴 원고를 행성 간 공간의 정복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2가지 혁명적 개념이 담겨 있었죠. 첫째, 스윙 바이 기법입니다.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 우주선을 가속하는 방법으로 현재 보이저호, 카시니호 등 모든 심우주 탐사에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둘째는 달 궤도 랑데부 방식이었습니다. 아폴로 계획이 정확히 이 방법을 사용했죠. 전쟁터에서 쓴 책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우주를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니 말입니다. 1920년대 말 콘드라튜크는 샤라시카라는 지식인 전용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훗날 소련 우주 프로그램 총책임자가 될 세르게이 코롤요프를 만났습니다. 스푸트니크, 유리 가가린의 우주 비행 등 모든 소련 우주 업적의 설계자였죠. 코롤요프는 콘드라튜크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함께 로켓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콘드라튜크는 거절했습니다. 도용한 신분이 들키면 즉시 처형될 상황이었으니까요.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콘드라튜크는 다시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통신부대 지휘관으로 말이죠. 그리고 전쟁터 어딘가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천재 과학자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20년 후인 1961년 나사의 존 허볼트는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달 착륙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거대한 로켓으로 직접 가는 방식만 생각했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했죠. 그때 동료가 낡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콘드라튜크의 행성 간 공간의 정복을 영어로 번역한 문서였죠. 허볼트는 밤새 읽고 감탄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합니다. 콘드라튜크의 달 궤도 랑데부 방식이 해답이었던 겁니다. 허볼트는 모든 과학자를 모아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반대도 많았죠. 너무 복잡합니다. 공산주의자 아이디어를 쓰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허볼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미국이 먼저 달에 가는 게 중요하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 표면을 걸었고 콜린스는 사령선에서 대기했죠. 착륙선은 이륙해 사령선과 도킹했고 함께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정확히 콘드라튜크가 50년 전 전쟁터에서 구상한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듬해 닐 암스트롱은 우크라이나 폴타바의 콘드라튜크 생가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무사히 달에 다녀온 것이 모두 그 덕분임을 알았으니까요. 암스트롱은 최대한의 예의로 글을 기렸고 소련 지도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콘드라튜크의 이름을 기려주십시오. 냉전 시대라 즉시 명예가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미국에서 재평가가 시작됐고 점차 러시아에서도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러시아에서 존경받는 과학자이며 대중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콘드라튜크는 스윙바이 기법과 달 탐사 방법을 최초로 고안한 선구자였습니다. 보이저호, 카시니호, 뉴호라이즌시호 등 모든 탐사선이 그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죠. 만약 정치적 박해와 전쟁이 없었다면 인류 우주 탐사는 훨씬 더 발전했을 겁니다. 유리 콘드라튜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열정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우주를 꿈꿨고 수용소에서도 계산을 멈추지 않았으며 신분을 숨기면서도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열정이 결국 인류를 달까지 데려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들이 항상 그랬듯이 말이죠. 유리 콘드라튜크, 잊혀졌던 우주의 선구자. 50년 앞서 달 탐사를 설계한 천재. 전쟁과 박해 속에서도 별을 포기하지 않은 과학자. 그가 참호에서 올려다본 별들이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콘드라튜크가 시작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난 천재의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인물 탐구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천재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천재의 비밀을 파헤칠까요?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다빈치 로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